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예. 이런 그 대기 크게 된 그 플랫폼 회사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3년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7년이라는 또 땡길 수 있으면 땡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게 협동조합에서 예. 가기 위한 준비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옛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올해는 추석이 예년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집합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요. 오늘은 그 대전 그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 모여라 협동조합의 박종률 이사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모혈협동조합의 박종률입니다. 예, 박종률 이사장님. 협동조합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 모혈아 협동조합은 2019년도에 2019년요. 예. 네. 이삿짐 하는 사장님들과 이사와 관련된 업종인 에어컨 이제 설치, 그다음에 네. 이사 자재, 그다음에 세탁기 청소, 세탁기 청소. 예, 그렇게 해서 6개 업체의 사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6개 업체면 뭐 이분들하고 사전에 좀 친분 관계가 있었나요? 이삿짐 업체 3개 업체 사장님들과는 한 10년 넘게 교류가 했던 사장님들이고 예. 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동종보다도 이종으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예. 한 2, 3년 전부터 설립 2, 3년 전부터 계속 접촉이 있어서 네. 설득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하니까는 다 모여지던가요? 원래 최초에 제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했던 때는 협동조합이 가장 최초 나왔을 때 14년도, 15년도에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때도 막 모여서 예.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설립이 안 됐던 게 출자금 문제에서의 설립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 기존 자기 사업장에서 또 일정 부분을 출자를 해서 그거를 하나로 운영한다는 게 네.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예. 그때는 포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또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장님들끼리 만나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뭐 비슷한 또는 이제 이종 간에 이렇게 협동조합을 하셨는데 뭐 꼭 협동조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한 거는 제가 지금은 10년 정도 됐는데 그래요. 처음에 예. 한 2년 차, 3년 차 할 때부터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뭐 이삿짐 보통 이제 한 집 이사를 하더라도 보통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오는 것 같던데요. 네네. 그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거라 느끼고 또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쳇바퀴처럼 돌아가야 그렇죠.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는 한번 맛집이 되면 소개가 되고 마하면 계속 오는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이사 같은 경우는 소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아무리 잘해도 가격 경쟁에서 조금만 싸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또 뭐 연예인들을 이렇게 좀 내세워서 예. 프랜차이즈형 이사 그런 그렇죠. 업체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업체들은 이제 그 이사하는 고객들을 유도를 해서 각 지방에 있는 이삿센터한테 이제 오다를 뿌리는 보내주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죠. 그러면 저희 그 모여라 협동조합의 주 업종은 좀 어떤 걸로 되어 있죠? 저희는 지금 이사하는 고객과 예. 이사하는 업체를 연결해주는 고객과 업체요. 네. 네. 그래서 인터넷 정보 제공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주 업종을. 흔히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플랫폼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삿짐에서는 기존의 이사 고객과 이사 업체를 연결해주는 선두주자 같은 경우 플랫폼이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이사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하는 이사하는 사람들, 짐을 나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사 자재, 그다음 에어컨 이전 설치, 또 그다음에 하고요.
세탁기 청소 뭐 이런 식으로 이사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연결해주는 네. 그래서 다른 플랫폼이 있는 업체보다 약간의 경쟁력은 다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세탁기 청소 맡기고 뭐 에어컨 이전 설치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이 각각의 협력업체를 컨택을 할 때 네. 저희가 이런 혜택이 있으니 저희를 통해서 연결되는 고객님들은 혜택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네. 업종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10%에서 많게는 50% 오. 할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예. 있습니다. 50%까지. 예, 예. 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협력업체는 지금 조합원은 3개의 협력업체가 있지만 네. 조합원 이외의 협력업체는 지금 6개 업종이 더 있어서 네. 총 9개의 협력업체가 지금 저희랑 같이 9개 협력업체. 네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금 협동조합의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거죠. 조합원은 아니고 조합원은 아니고. 회원사. 회원사.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삿짐 나르는 업체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의 조합원이 돼 있지만 나머지 40개의 또 회원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전 세종에 하루 동시에 이사할 수 있는 가구 수는 83개 가구를 오. 동시에 이사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사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인원이 몇 명인데 이미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못 네네.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예. 83건을 동시에 한다 할 정도면 대전 세종이면은 하루에 83개가 대전 세종의 하루 이사 물량이 예. 평균이 하루에 200여 가구가 200여 가구 이전을 이사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예. 대전 세종의 이제 그 시장 규모는 예. 2,300억 정도. 예. 한 달 1년. 1년에요. 예, 연. 예.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흔히 이제 손 없는 날이라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많을 테고 그걸 평균을 냈을 때가 한 200여 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맞네요. 그렇다면 우리 그 모여라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저희 모열 협동조합에 이사 문의를 하게 되면 네.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소화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 자체들이 네. 대부분이 사장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고객을 응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네. 이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사 이외의 협력업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10에서 한 많게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들한테 네.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격적 측면에서 좋고요. 그다음에 고객은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일일이 모든 업종의 사장님들과 연락을 쭉 다 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취하지 않고 여기에서 고객 의뢰만 하게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다 스케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객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그게 이제 플랫폼화 되어 있어서 네. 고객이 전화를 하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왜 그렇게 좀 그런 플랫폼으로 좀 구성을 해서 네. 이사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선진화로 가는 계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10여 년 동안 업체를 운영하면서 네. 3년 차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너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업무 시스템도 있었고 흔히 이제 주먹구구식이다. 예. 그다음에 또 모든 것을 다 그 오너가 다 해야 되는 업무 그렇죠. 업무 분장이 안 됐고 영세업자다 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결산을 하더라도 인력을 배치를 하더라도 사장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고민하고 메모하고 자기 전에 어떤 걸 고민할까 어떤 걸 업그레이드 시킬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 협동조합 설립한 시점에 그거를 찾아냈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가장 우선시 이제 내세우는 것들이 이렇게 사회의 어떠한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네. 그런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이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사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일에 초점을 두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현재는 고객들이 이제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의 장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삿날 뭐 우리 회장님도 이사를 많이 네. 하셨겠지만 고객분이 굉장히 바쁘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부동산 업무도 또 해야 예, 되고 잔금도 치러야 잔금도 되고, 치러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에어컨 이전 설치하면은 또 가서 또 예.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또 그래야 예. 되지. TV 오지, 인터넷 오지, 네. 도시가스 오지 네. 이러면은 하루에 몇십 통 전화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객님은 내가 에어컨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거기 에어컨 아닌가 이렇게 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흔히 그것뿐만이겠어요. 뭐 주소지 이전도 해야 되지요. 또 더군다나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 같은 경우는 또 이사 주소지도 바꿔줘야지 네, 되고 맞습니다. 정말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한번 움직인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객들이 이제 어떤 업체 사장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왔다라는 거를 이제 스케줄을 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에어컨은 언제 오고 뭐는 언제 오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예.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흔히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몸만 가고 네. 나머지는 이제 다 우리 그 모여라 협동조합에서 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네요. 100%는 아니지만 100%. 최대한 이제 고객이 그런 예. 수고를 덜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협동조합을 설립한 연도가 몇 년도죠? 19년도입니다. 19년도. 예. 그러면 한 3년 정도 됐어요. 네. 이게, 협동조합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협동조합을 해보니까요. 네.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광고료가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아, 광고료. 공동의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재를 또 공동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자재도 한 월 한 10%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광고료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 정도 네. 줄어들었습니다.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게 이제 수익으로 발생이 되니까 수익으로도 되고 네, 예. 고객한테도 더 저렴한 게 이렇게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경쟁력으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셨구나. 제가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사 브릿지 올 이렇게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광고가 노출이 돼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그 숫자 24고요. 예, 이사. 24고 예. 브릿지는 다리를 이렇게 하는 브릿지고 연결해주다. 예, 연결해 주는 예. 것이고 그다음 올은 모든 것을 모든 걸. 예, 이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회사다. 그래서 네. 브랜드를 이사 네. 브릿지 올로 제가 지금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브랜드명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사 브릿지 올. 예, 예. 그러면은 이사 브릿지 올 검색을 하면은 이제 모여라 협동조합 네. 웹 플랫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뭘 협동조합을 검색해도 올 수 있고 음. 예, 그렇게 됩니다. 네. 이삿짐을 직접 이렇게 날르시기도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배우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우선은 작업 조건에서 집 나르고 있는 거는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한데 그렇죠. 우선은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트러블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협력. 예.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안 나오게 돼 버리면 팀워크. 팀워크가 안 되고 예. 그런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무거운 거 들어 옮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건 당연히 힘들 걸 감수하고 네. 그 외에 이제 사람들과의 그런 그 팀워크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지금 이제 이사를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이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좀 한 3년 정도 이제 협동조합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관련돼서. 네, 이사 우리 그 협동조합을 하시면서든 네. 이사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면서든 가장 보람됐던 일이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이삿짐을 나르는데 흔히 이제 이렇게 버리는 것 중에서 이렇게 골동품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 뭐 그런 거는 종종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 오래 거주하다가 예. 이사하다 보면은 장판 밑에다가 장판 밑에 돈 나오는 경우 있고요. 예. 농에서 돈 나오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주방 싱크대에서 돈 나오는 경우, 그래서 돈 예. 찾아주는 경우 예. 그런 거가 가장 보람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던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부여에서 이사를 했는데 네. 그 고객님이 이사 비용을 찾아온 거예요. 네. 그 전날에 예. 130만 원 현찰로 현찰로 주려고. 예. 찾아와서 서랍장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 옷 예. 밑에다가 예. 어르신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 끝나고 이제 짐을 다 날랐어요. 네, 다 날려놓고 예. 돈은 거기서 준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또 돈을 이체해 주셨는데 예. 보니까 그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찾아볼게요도 아니고 그 방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가져갔으니 그 사람한테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래요. 오해를 하셨고.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저희들 뭐 그렇게 손 타는 거 남의 손 타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오히려 차야드리면 차야드렸지. 신뢰의 문제인데. 예. 그래가지고 계속 며칠 지났는데 그분이 찾아서 서랍장에 넣어놨다가 네. 저녁 때 다른 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신 거야. 이사하는 당일날 워낙 또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러니까 아마 예. 본인도 깜빡 잊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송하다 가지고 며느님 소개시켜주고 여러 명 소개시켰습니다. 계기가 됐군요. 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브릿지네요, 브릿지 연결을. 예. 지금 이제 이삿짐 이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정말 제가 우리 그 박종률 이사장님은 협동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대전에서는 한밭 협동조합 연합회 이제 지금 이사로 좀 추천이 추대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 포장 이사와 관련된 이사의 문화의 질을 좀 높이고 싶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근로자 포장 이사를 짐을 쌓는 근로자, 예. 근로자의 근무 여건, 복지 이런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네. 교육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전문직인데 그렇죠. 어디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은 그냥 무거운 거 나르는 거잖아. 네. 여기 무슨 기술이 필요해 이러거든요. 그렇죠. 몸 쓰는 일. 네, 흔히.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기술을 두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대로 뭐 능력만큼 처우도 개선도 해줘야 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봤던 웨어러블과 접목시켜서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있겠지만 네. 1세대, 2세대 분들이 뭐 젊었을 때 하신 분들이 다 지금 50 그렇죠. 넘어가고 이러니까 예. 젊으신 분들이 배우려고 안 합니다.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근데 돈은 되거든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면 덜 힘들다 이런 네. 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 무거운 걸 나르는데 덜 힘들진 않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네. 외부적인 웨어러블과 통해서 무거운 거의 무게를 한 30% 40%만 줄여준다면 뭐 고질적으로 허리라든가 무릎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다치지 않으니까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랑 접목을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사의 이제 이사 업체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견적을 보러 가게 되면 견적. 예, 예, 방문 그렇죠. 견적을 매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도 방문 견적 가기가 또 저희들도 좀 꺼렵고 고객들도 좀 꺼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가 지금 특허를 내서 네. 개발을 이제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견적을 그게 이제 핸드폰으로 네. 스캔이 되는 거죠. 과구들이나 이런 거를 스캔을 네. 쭉 하게 되면은 물량이 자동으로 산출이 돼서 예. 그다음에 가격이 바운더리가 얼마에서 얼마라는 가격이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죠. 네. 책정이 되면
이제 이거를 이삿짐 업체한테 역경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삿짐 업체들이 각각의 금액을 제한을 하면 네. 고객은 그 업체에 대한 평가글, 후기글, 점수를 통해서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계약을 서로 체결을 하고요. 체결이 되면 이 고객은 스캔된 가구나 가전을 이사 갈 집의 도면을 구해서 가구 미리? 배치를 다 미리 예. 해놓는 거죠. 아, 예. 해놓게 되고 이사 업체는 이사 당일날 네. 짐 싸러 가는 우리 패커들이 보고서 아 이건 버릴 거 갈 것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 예. 알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사 갈 집도 가구 배치도 알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네. 고객분을 부를 일이 없죠. 고객은 가서 편안하게 부동산 업무든 다른 업무 네. 보고 이사와 관련된 거는 미리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개발. 지금 이제 택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야는 네. 지금 이제 무인 택배해서 로봇이 지금 택배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시도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이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은? 저도 그 얘기를 2년 정도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네. 로봇이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럴 것 가구가 같아요. 예. 일일이 다 틀리거든요. 예. 예, 모듈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택배나 이런 거는 박스가 모듈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즈만 틀리지만 예. 다 들리는 거니까. 예. 근데 가구는 소파, 침대고 뭐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규격도 다르고 규격 생김새도 다르고. 침대 같은 거 다 또 분해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로봇을 하면 여기는 아직 이 시장은 아직 멀었고요. 오히려 이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숙련시켜주는. 네, 숙련시켜주고 조금 예. 육체적으로 덜 힘들게 이 업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저는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 그 모여라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포부 같은 거는 어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누차 뭐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대전에 예. 거점으로 이삿짐 업체를 한 군데를 다 모으려고 하거든요. 대전이 또 전국에 또 지리적으로는 또 중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군데를 또 모아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런 청소, 뭐 입청소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이사와 관련된 이사와 관련된 거를 네.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협업도 할 수 있고 또 그 종사자들의 복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타운을 조성해서 익스프레스 타운을 조성해서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되면 각 광역시 거점별로 하나씩 이렇게 설립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취업이 안 되는 게 이제 어떠한 복지라든지 이렇게 미래가 확실한 이런 직종 아니고는 사실 쉽게 이제 진출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면서 그런 뭐 미래가 보장이 된다면 네네. 꼬박꼬박 월급 받고 퇴직금도 적립을 하고 뭐 이렇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창업 박람회 식으로 예. 제가 하나의 그 커리큘럼을 고민해봤거든요. 그러면 젊은층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네. 이 업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배우는 거죠. 네. 양성을 해서 육성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6년 정도 된다고 하면 6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 이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술이 네. 중상위권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을 창업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창업으로 유도할 때는 소규모 창업으로 예. 유도할 때는 저희 모여라 협동조합 이사 부리 쪽으로 해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걸 제공을 하니까 네. 그 창업하는 사장님은 현장에서 고객들한테 일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수익도 일반 또 다른 업종보다 괜찮거든요. 또 다른 장점이 또 뭐냐면 저희들은 장비가 창업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흔히 이제 이삿짐 뭐 오르는 사다리차, 실어 올리는 사다리차도 탑차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을 했지만 요즘 네. 한 업체를 운영하면 1억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쉽지 그러면 않죠. 우리가 음식점 창업을 할 때도 예. 통상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음식점은 내가 6개월 정도 했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폐업을 하려면 예. 나머지 잔여 기간에 근무 임대 계약도 있을 거고 그렇죠. 원상 복구를 또 해야 되고 예.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손해가 많습니다. 손해가 많잖아요. 예. 다 까먹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창업 투자 비용을. 네. 근데 이 이삿짐은 내가 6개월을 하다가 진짜 힘들고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그만두면 적성이 안 맞는다. 네, 적성이 안 맞지. 그만둬버리면 네. 장비이기 때문에 감가율이 적습니다. 많이 빠져야 20%. 20%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만 하다는 거죠.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내가 뭐 자본이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와서 일단은 그런 그 기술자로 이사를 하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활동도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외에 네. 나는 좀 이거를 좀 꼭 내가 홍보를 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저희 모여라 협동조합은 성실과 성실. 네. 그다음에 정직으로 계속 네. 이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을 설립한 지 3년 차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했더니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예. 이런 그 대기 크게 된 그 플랫폼 회사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3년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7년이라는 또 땡길 수 있으면 땡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게 협동조합에서 예. 가기 위한 준비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네. 뭐 중국이라든지 뭐 해외로도 진출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이제 이사업체 큰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몽골로도 지금 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 비대면과 관련된 거는 개발되지 않아서 제가 그거를 빨리 해서 네. 런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추석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 시즌이죠. 네네. 가을이 이사 시즌이죠. 아니면 봄이 더 많나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는데 가장 바쁠 때는요. 예. 겨울 방학입니다. 그렇구나.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네요. 네. 저는 봄 가을에 이사를 많이 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더니 학교하고 연관이 돼서 네. 학교 그다음에 예. 직장들 네. 직장이 뭐 이직 관련되고 있으니까 네. 발령이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설 지나고 3월 5일 전 그때가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고 네. 이때는 고객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업체가 고객을 선정을 해요. 음. 그 정도로 바빠. 전국적으로. 예. 비자 비용도 1.5배에서 2배까지 비싸고요. 그래서 이사가 뭐 어디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저렴하게 가려면 뭐 어디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거의 평준화돼 있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이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사 물량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5월, 6월 정도가 이사 물량이 연중에서 평균치 이하로 좀 내려가는 경향이고요. 예. 그다음에 3월 뭐 10월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 그냥 평균하게 간다고 보면 되고 이사 물량이 많고 적으면 부동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정책과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모여라 협동조합 지금 3년 정도 만에 많은 성과를 이뤄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계시는데 꼭 10년 후, 그러니까 2029년 정도가 되면은 유니콘 기업으로서의 그 박종률 이사장님을 뵐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날로 성장하는 기업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